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 아동과 청년 인구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우리 지역 아동 인구와 함께 가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난 9월 25일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 경북 지역 아동 인구 가구 현황과 부모 일자리 육아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대구 지역 아동 인구는 여기서 0세부터 18세 미만을 아동 인구라고 합니다. 네. 32만 5천 명으로 2015년 대비 무려 9만 7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3%가 감소한 수치이고요. 네. 전체 인구 중 아동 인구의 비중도 13.7%로 3.4% 줄어들었습니다. 아동 가구는 20만 6천 가구로 2015년 대비 22.5%가 감소했고요. 전체 가구 중 비중은 20.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구당 아동 수는 1.5명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는 감소했는데 네. 이에 반면에 다문화 아동 인구는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다문화 아동 인구가 한 1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2015년 대비 3천 명, 한 37% 정도가 증가했고 비중도 1.4%가 증가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아동 인구와 가구 수는 줄었지만 다문화 가구 수는 또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양육 환경은 또 어떨까요? 네, 아동이 태어났으니까 또 잘 자라야겠죠. 네. 대구의 경우는 이제 전체 아동 가구 부모 연령이 평균 1세 이상 늘었습니다. 네. 요즘 더 늦게 결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43.8세, 어머니는 41.4세로 2015년 대비 1.4세, 1.5세 정도 늘었고요. 또 영유아 부모 중에 40세 이상은 2015년보다 14%, 어머니는 12%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연령도 높아졌다는 얘기죠. 또 영세 아동의 부모 연령도 아버지 35.8세, 부모는 33.3세고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7세 아동이라고 하죠. 부모 연령은 부 41.7세, 모는 39.3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문화 아동 가구에 좀 주목해 보면요. 네. 아버지와 부모의 연령차가 꽤 납니다. 부 평균 연령이 47.9세고 모는 36.5세입니다. 무려 11.4세 정도가 부모 나이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고요. 양육 유형을 보면은 네. 양부모 양육이 89%,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보는 경우.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의 양육 비중은 2015년보다 4.7% 감소해서 74.7%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동 양부모 양육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네. 즉 다문화 가정일수록 한부모 양육 더 좀 어렵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양육 비중은 이 아동 연령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13에서 17세가 0세부터 6세보다 8%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있을수록 한부모 양육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부 비중을 조사해 보니 한부모 양육 가정에서 모 비중, 어머니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가 67.9%로서 아버지 혼자 양육하는 비율인 32.1%보다 2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양육에서 어떤 성별이 더 부담을 가는지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육아 휴직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육아 휴직률이 또 잘 보장되어야 또 저출생 대책으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 육아 휴직률은 11.3%입니다. 2015년 대비 3.5%가 늘었지만은 전국보다는 0.4%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아버지 육아 휴직률이 4.2%인데요. 이게 2015년보다 8배 증가했대요. 근데 매우 낮죠? 네. 그런데 어머니 육아 휴직률이 22.1%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어머니의 기업체 규모별 육아 휴직률을 봤을 때 대기업이 30%, 뭐 공공행정이 한 30%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또 8%다. 그래서 직업별 유형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사교육에 대한 네. 통계도 흥미로웠는데요.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79.9%로 전국보다 1.6%가 높고 초등학교가 87%로 네.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43.7만 원으로 전국보다 2.7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 수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통계 결과가 우리 경북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동 가구 부모 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뭐 시대적 추세겠죠. 좀 더 네. 결혼을 늦게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아동 가구의 그 성별 연령 격차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연령층에 있어서의 성비 불균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아픈 역사인데요. 1990년생 같은 경우 그 백말띠라 그래가지고 여아 살해, 그러니까 여아 낙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인데 이게 대구 경북이 제일 높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성비 불균형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우리 시대가 초래한 업보긴 한데 지금의 30대, 40대까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성의 커플의 경우에 성비 불균형 문제도 이 통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 양육이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여성 한부모 양육자에 대한 어떤 지원과 어떤 대책도 이 통계를 통해 읽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률.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의 육아휴직률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률. 아버지가 육아휴직률을 잘 쓸 수 있어야 사실 출생률 제고도 그렇죠. 보탬이 되는데 뭐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 부족한 수치고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들도 있거든요. 아직 이게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기업을 다니든 공공기관을 다니든 영세한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육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 정년기 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존적 고민들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청년 인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청년 유출이 좀 갈수록 심해지는 건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우리 경북 지역에선 지금 현황이 어떨까요? 네, 이거 뭐 매년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경북 청년 인구는 2013년 같은 경우 2015년보다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잡습니다. 네. 52만 9천 명으로 2015년보다 무려 24%가 감소했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를 겨우 넘습니다. 그래서 2015년보다 한 5%, 4.9% 정도 감소했습니다. 뭐 이거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은 청년 인구 감소가 지역 인구 감소와 또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로의 인구 순유출,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으로라든가 빠지는 것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네. 2023년에 이제 경북 청년의 순유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1,200명으로 2015년보다 2,900명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빠져나간 인구는 2,900명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도권 순유출이 6,000명으로 2015년보다 1,700명 늘었고요. 또 성별로 보면은 여성 순유출이 더 높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6,200명으로서 남성보다 2,200명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경북에서 여성 순유출이 남성보다 많은 현상이 과거보다 지속되어 왔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저는 아무래도 경북의 지역사회 문화가 좀 더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경북의 여성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 또래 1996년생 네. 젊은 여성 청년인데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할머니가 자기 동생, 남동생만 챙겨주고. 이게 다 근절돼야 되는 문화 남아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을 청소년기에 접하면은 자라면서 이 동네 떠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보수적이잖아요. 네. 결혼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어떤 계약
지역처럼 이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데 뭐 시댁이 너무 종갓집에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요소를 이제 옆에서 접하다 보면은 지역을 떠나고 싶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들 지역사회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여성 청년들이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책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경북에서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도 지금 청년들의 고용률에도 차이가 있고 임금도 또 적다고요. 네, 그 청년 유출의 또 큰 문제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2023년 상반기 경북 청년의 고용률은 62%로 수도권보다 8%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고용률 격차가 2015년에는 1%밖에 안 됐는데 8년 만에 그 격차가 7%가 커졌다. 특히 남성과 여성 고용률 격차가 무려 12%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커요. 네. 그래서 이런 고용률 성별 격차가 경북은 수도권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 일자리가 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 여성이 더 바깥으로 빠져나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경북 청년이 7%로서 수도권보다 3%가 높습니다. 이렇게 고용 환경 여건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부채와 금융재산에 대한 통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경북 청년의 빚은 더 적어요. 2022년 경우에 경북 청년의 평균 부채 빚이 1,282만 원으로 수도권보다 120만 원 적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수도권 청년들의 어떤 주거 부담이라든가 그렇죠. 집값 문제. 또 비싼 학비에다 학자금 대출이 그래도 지역보다 조금 비싸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빚은 더 적은데 금융자산 또 확실히 적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경북 청년이 923만 원, 수도권은 1,538만 원, 무려 610만 원이 적었다. 네. 다만 기타 부동산 및 재산의 경우는 경북 청년은 1,400만 원 정도 되고 수도권보다 650만 원이 많아요. 그건 그래서 또 의외네요. 경북 청년의 주택 소유 비율이 15%로 수도권보다 2% 높기 때문에 이 주택 자산은 아무래도 집값이 더 싸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또래 청년들 엄청 부자가 아니더라도 저렴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취업한 산업의 종류나 이 근속 기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경북과 수도권 청년들의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경북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네. 뭐 포항이라든가 구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이 27%로 수도권보다 12%가 높았고요. 상위 5개의 산업을 비교해 보면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은 경북에서만 5등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호사라든가 치위생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거든요. 여기 노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고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의료, 간호 쪽 종사자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이 5순위 안에 드는데 이건 또 지역별 특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만족도를 보자면은 경북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는 31%, 수도권보다 4%가 낮습니다. 근데 여성은 6%가 낮아요. 남성은 3%. 그래서 평균보다 더 낮은. 이 성별 문제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비 생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 경북 23%, 3% 낮아요. 근데 남성은 1% 낮은데 여성은 7%가 낮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성 청년들에 대한 우리 경북도 지역사회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지금 경북에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보다 낮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이 소비 생활의 만족도가 특히나 더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뭐 갑자기 경북이 서울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일자리라도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대학에서 몇 년째 취업대학 박람회를 해가지고 학생들과 기업, 지자체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동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지역 청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연결이 안 돼서 이른바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기존의 경북에 있는 일자리들과 지역 청년들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은 관공서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역 청년들의 불만 통계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거나 소비를 하려고 해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대도시에 비해 자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갓 취업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는데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철, 버스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인프라망을 잘 갖추어 놓는 것들, 또 요즘 농촌형 대중교통 모델 괜찮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공공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디테일한 지역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더해서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론 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북과 수도권 청년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네, 먼저 부모 동거 비율을 보면은 경북 청년은 42%로 수도권보다 3%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나온 비율은 높고 1인 가구 비율도 높은데요. 평균 초혼 연령도 수도권보다 조금 낮습니다. 남성은 33%, 여성이 3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향후 결혼 계획 비율입니다. 네. 경북 청년이 73%로 수도권보다 1.5% 낮아요. 근데 이것도 남성은 77, 여성이 66%예요. 그리고 자녀 출산 의향 비율도 남성은 70인데 여성은 51%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만족도 같은 경우도 71%예요. 경북이 수도권보다 2% 낮아요. 근데 성별로 봤을 때 여성은 4%가 낮았다. 그래서 이 경북 청년들에 대한 어떤 수도권과 비교를 하는 통계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오히려 수도권이냐 경북이냐보다 경북 안에서 여성이냐 청년이냐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정책을 세울 때 여성 청년들의 불만을 예리하게 캐치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또래 여성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많이 한 얘기가 집안 얘기를 합니다. 결혼했을 때 그 보수적인 현실적인 문제죠. 이 종갓집 며느리를 네. 바라는 이런 문화 우리 젊은 MZ 세대들과 전혀 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좀 주저한다. 이런 여성 청년들에 대한 좀 맞춤형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통계를 통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아동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경북도에선 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저출생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그 사회가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결혼하지 않아도 생활 동반자라든가 비혼인 상태에서 동거하거나 사랑과 애정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선진국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법적인 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은 다 결혼하면 몰빵, 결혼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가구에 대한 대책들도 세운다면은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대책들 높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만족도는 청년 당사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청년 정책을 짤 때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 당사자들에게 정책 결정 권한을 준다면은 좀 더 청년 친화적인 경북도 청년 정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유출 요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